이건창우의 잔잔 바리! 바리.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차고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 중고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땡땡페이 사기입니다. 페이 시스템 이거 믿고 쓸 수 있냐는 말이죠. 페이 사기. 야, 사기 맞으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주제를 다루냐면 최근에도 이제 기사가 떴고 그 전부터 계속 그렇죠. 먹튀 사고가 쫙 이어지다가 많았어요. 작년 4월쯤 한번 더 문제화가 됐었고 네. 그 이후에 과연 이 중고 거래 사이트들이 얼만큼 대책을 해놨나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작년 2월에 출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따로 링크를 걸거나 아니면 뭐 계좌번호 입력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아니고 바로 이 판매자랑 이 채팅창 있잖아요. 네. 거기서 송금하기 딱 버튼 누르면 간단하게 송금이 딱 돼버리는 서비스인데 쉽네요. 요 수수료도 없대요.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워낙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게 사기가 펼쳐지는데 왜 나냐? 예. 만약 구매자가 한번 돈을 딱 보냈어요. 근데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그 네. 돈을 되돌려받을 수가 없는 이 허점이 있습니다. 아니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네. 웬만하면은 그냥 환불 안 해주고 싶지 않아요? 팔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죠. 피해 사례. 자, 일단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글을 하나 올리는데 100만 원짜리 명품이 있어. 실제로 그런 상품들이 많죠. 그런데 네. 요거를 막 30만 원에 판다고 글을 딱 올려요. 어. 그러면 누가 봐도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하죠.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 달려드는데 이제 판매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금으로 한 반 정도만 먼저 입금하세요. 15만 원. 돈 내가 받으면 그 다음에 택배 보내고 그 다음에 잔금 받도록 하겠다 그럴싸한데? 라고 하면은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케이 땡큐 해서 그렇죠. 15만 원을 빡 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딱 받고 잠적. 이런 씨. 요렇게 되는 거예요. 돈만 받고 그냥 잠적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특이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또 K-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돌 그룹들의 포토카드 같은 거를 요즘 또 모은대요. 네. 옛날에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H.O.T, 뭐 핑클, G.O.D 핑클. 뭐. 막 그랬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인 이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뭐 양대축인데요. 여기에서 한정판 포토카드의 시세 자체가 또 비싸대요. 막 그래요? 수십만 원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수십만 원이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근데 뭐 절대치로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 비싼 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걸 악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돈 받고 또 먹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보통 이런 카드를 가지려고 하는 사례들 사려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한국인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외국인들이 거기 경찰에 신고하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례들이 자꾸 재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기당할 만한 이런 위험이 계속 높아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빡이 친 거지. 맞아요. 막 트위터 같은 데서 코리아 스캐머 올라가면서 막 한국인 사기꾼? 사기꾼 알람 이렇게 표현 함께 여기에 막 돈 가로챈 사람들 은행 계좌번호 뭐 명의 트위터 계정 이거 다 글 올리면서 공유를 하고 정말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 쪽팔려 진짜. 중고 사이트들의 대응. 실제로 이 두 가지 양대축으로 비교만 했습니다. 네. 공통점은 사기당한 사람들을 위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특별한 대응은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당근마켓 작년 4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기 피해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 뭐 직거래 하세요, 택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뭐 안내문을 계속 띄우는데 너가 잘하세요. 근데 저부터도 이걸 누를 때 그 안내문 좀 지겨우니까 막 지운단 말이야. 광고 줄 맞아, 알고. 맞아. 그러니까 안 봐. 사기 범죄를 또 한 번이나 친 그런 사람들은 다시 뭐 재가입 우회해서도 안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근페이를 단순 송금 기능에서 안전결제 서비스로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은 또 없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해결은 없었어요. 네, 반대로 또 이 번개마켓 입장을 보면 일단 자체 안심결제 서비스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번개페이 사용하면은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을 하고 직접 받고 그 다음에 구매 확정을 눌러야 그래야 거래 완료로 직접 처리가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분쟁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바뀐 점.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당근 쪽에서는 피해 사례를 사기랑 분쟁 이게 두 가지로 보는데 오늘 우린 사기 얘기하니까 그렇죠. 사기 쪽만 보면 이제 당근마켓은 빠른 신고 접수를 해서 뭐 경찰하고 밀착 공조를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고하는 거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돕겠다라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죠. 네, 그리고 이 번개마켓 번개장터에서의 경우에도 보안 전문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외부 경로로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한 이런 가입은 차단하는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고 네. 게다가 재밌는 건 AI 기반. AI 기반으로 트렌디해. 실시간으로 사기 거래를 유도하는 패턴을 인식하고 요거를 차단하고 그래가지고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포착하고 추적하고 뭐 수사기관과 공조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은 되게 그럴싸한데 요거 좀 그럴싸하죠. 얼마만큼 효용이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것도 약간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뭔가 두 기업 다 뭔가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뭐가 적극적이지 않아. 예를 들면 뭐 피해액을 뭐 대신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게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거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기본 사양으로 탑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결론을 한번 슬쩍 내려보도록 하죠. 네, 안 그래도 이 각박한 세상 조금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서로가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